민셀이 이름이 적힌 유전자 검사지를 본 순간 김선재는 딸과 회사를 동시에 손에 쥔 기분이 들었는데요. 종이 한 장은 얇았지만 그 종이가 앞으로 민강유통 전체를 뒤집을 만한 무게를 갖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오른쪽 끝에는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대상자 A 백설이 대상자 B 민셀이 유전적 친모 친녀 관계 일치. 김선재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머릿속에서는 숫자와 지분, 이사회 의결권 구조, 시장 반응 같은 것들이 정신없이 튀어나오고 있었고요. 그래, 됐다. 이거면 끝이네.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공 실장은 옆에서 손을 꽉 모은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는데요. 법무팀장님, 이제 어떡하실 건데요? 이거 대표님이랑 세리 양한테 바로 말씀드릴 건가요? 공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김선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왜 이렇게 성급해요, 공 실장? 비밀이라는 건요, 오래 숨길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법입니다. 지금 당장 내줄 카드 아니에요. 이건 최소한 회장님 지분이 움직일 때 꺼낼 카드죠. 근데 두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서로 진짜 친엄마, 친딸이라는 걸요. 그 둘이 서로를 향해 이미 가족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공 실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 결과가 기쁘면서도 동시에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고요. 김선재는 그런 공 실장을 힐끗 쳐다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게 더 재밌지 않아요? 모녀라는 사실도 모르고 이미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니. 이 정도면 운명이라면서요. 다만 진짜 운명은요. 그걸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팀장님, 제발 좀 사람 인생을 활용 같은 말로 부르지 말아주세요. 공 실장이 어렵게 말하자 김선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공 실장,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이 집안에 사람 인생 안 써먹어본 사람이 있어요? 회장님부터가 애초에 그랬고 민경채 이사도 결국은 세리 양을 딸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놓고 있잖아요. 나만 나쁜 놈인 척 하지 말라고요. 그 말에 공 실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적어도 엄마랑 딸만큼은 서로를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공 실장이 마지막 자존심처럼 그렇게 말하자 김선재는 피식 웃으며 검사지를 접었습니다. 언젠가야 알겠죠. 근데 그 언젠가를 누가 정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걸 말하면 회장님 지분도, 이사회 판도 전부 다 산으로 갑니다. 나는요, 회장님이 피 흘려 만든 이 회사를 그 피를 제일 비싸게 쳐줄 수 있는 구조로 넘기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게 결국 팀장님 손으로 가져오겠다는 뜻이잖아요. 나만 그런가요? 김선재가 비껴 웃었습니다. 민경채 이사는요? 민경채 이사는 지금도 세리 양을 자기 친딸이라고 믿고 있어요. 스텔라 장 대표는요? 세리 양을 자기 손녀라고 굳게 믿고 있고요. 둘 다 잘못된 족보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회사에서 힘을 행사하잖아요. 왜 나만 욕을 먹어야 하죠? 공 실장은 대꾸를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만 그 틀린 말이 너무 차갑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무렵 민강유통 건물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톤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민경채는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서류철을 덮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 앞에는 스텔라 장이 다리를 꼬고 앉아 커피를 한 모금씩 마시고 있었고요. 세리가 요즘 표정이 안 좋더라. 스텔라 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 아이는요, 원래 속을 드러내지 않아요. 민경채가 짧게 웃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울고 싶어도 끝까지 안 울고 아픈 티도 안 내고 괜히 나한테 짐 될까봐 그러는 것 같아서 그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말 속엔 진심이 잔뜩 섞여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세리를 진짜 자기 친딸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언니 동생이라고 소개하면서도 속으로는 늘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내 딸. 스텔라 장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더 챙겨야죠. 내 손녀니까. 스텔라 장이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민경채는 그 말이 늘 이상했지만 동시에 듣고 싶어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엄마, 손녀라 그러지 말라니까. 사람들 들으면 진짜인 줄 알잖아요. 나는 진짜라고 믿는다니까. 내가 그 아이 안고 들어오던 날 내 눈빛 봤어. 그냥 책임감이랑 의무감으로 데려온 애가 아니었어요. 이미 마음으로 품고 들어온 애더라. 민경채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복도의 냄새, 떨리던 손, 눈에 힘이 없던 아기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엄마, 그래서 더더욱 세리를 지켜야 돼요. 김선재 같은 사람들한테 이 아이를 도구처럼 쥐어주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 이미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느껴져요. 스텔라 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민경채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이사회 자료를 밤새 들여다보는 거야? 네. 엄마도 알잖아요. 이 집안에서는요, 피만으로는 아무것도 못 지켜요. 서류랑 숫자가 같이 서 있어야 그제야 누군가를 지킬 힘이 생겨요. 민경채 말투에는 다짐이 묻어 있었는데요. 비록 세리가 진짜 자기 피가 아닌 걸 모른다고 해도 그 마음만큼은 진짜 엄마처럼 무겁게 서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마저도 김선재에게는 쓸 수 있는 감정으로 보인다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민세리는 회사로 출근했다가 이상한 기류를 바로 느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전보다 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인사하고 있었고요. 몇몇은 아예 눈을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뭐지 오늘 왜 이래요, 분위기. 민세리가 작게 중얼거리자 옆에서 같이 걷던 동료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게 뭐, 요즘 워낙 집안 이야기들이 기사로도 많이 나오니까요. 언니 아니, 세리 씨 이름도 자꾸 같이 언급되고 그러니까 다들 신기한 눈으로 보는 거겠죠. 뭐라고 나오는데요? 민세리가 폰을 꺼내 검색창을 열자 동료가 허겁지겁 막았습니다. 아니, 보지 마요. 괜히 기분만 상해요. 기자들이 막 아무 말이나 쓰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더 보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었고요. 결국 점심시간이 되자 민세리는 혼자 옥상으로 올라가 기사 검색을 해봤습니다. 민강유통 숨겨진 후계자 민이사 동생 민세리. 재벌가 언니 동생. 실제 관계는 뭐녀? 각종 루머 무성. 새로운 핏줄 카드. 김선재 전무 움직임에 업계 촉각. 제목들을 읽는 순간 민세리는 핏줄이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녀? 루머? 와 별걸 다 쓰네. 민세리는 웃으려 했는데 웃음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내가 누구 딸인지는 나도 모르는데 기자들이 먼저 정해주네. 대단하다. 진짜. 핵심은 하나였어요. 사람들이 피에 집착한다는 거. 나 그냥 민세리인데 왜 자꾸 누구의 딸이라는 제목을 붙이지 못해서 안달이지? 그때 옥상 출입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백설이었습니다. 여기 있었네, 세리야. 민세리는 화들짝 놀라 폰을 급히 숨겼습니다. 대표님.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었어요. 백설이는 민세리에게 다가와 옆에 섰습니다. 옥상 펜스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요. 요즘 힘들지? 한 문장이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걱정, 미안함, 그리고 말 못할 무언가까지. 아니에요. 이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감수해야죠, 민세리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그 농담 속에도 씁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태어난 건 내 탓이 아니고 이 집안이 이렇게 된 것도 내 탓은 더더욱 아니야. 백설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왜요? 왜 다들 저 볼 때마다 저 애가 누구 딸일까 이런 눈빛으로 보는 것 같죠? 언니 딸이라더라, 회장님 손녀라더라, 별말이 다 있는데 정작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웃기지 않아요? 백설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쿡 찔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리야. 그녀가 민세리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 딸이든 누구 손녀든 나한테는 그냥 세리야. 처음 회사 들어왔을 때부터 그랬어. 이상하게 내가 힘든 티 안 내면서 버티는 거 보면 옛날 생각도 나고. 대표님 옛날이요? 응. 나도 한때는 어디 딸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백설이는 자신의 과거를 깊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말로 꺼내기에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봐. 내가 꼭 예전에 나보는 것 같아서 그냥 더 잘해주고 싶었어. 민세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기사 제목들이 희미하게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 나도 알지. 이 사람은 그냥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이라는 걸. 대표님. 민세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기자들이 뭐라고 써도요 진짜로 엄마 같다고 생각한 건 대표님 하나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 말은 농담도 과장도 아니었고요. 백설이의 눈가가 순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혹시 모녀냐고 써도 저는 안 믿어요. 그건 그냥 기자들 상상일 뿐이고 저는 이미 제가 누구 편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대표님 편이에요. 그 말에 백설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아이러니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엄마랑 딸이 서로를 앞에 두고 우리는 혈연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이 너무 잔인해서요. 한편 병원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민두식 회장은 여전히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만 또렷하게 뜬 채 천장과 벽 그리고 사람 얼굴만 따라다니고 있었고요. 그 앞에 오늘은 공 실장이 혼자 서 있었어요. 회장님. 공 실장은 침대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을 꽉 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리 양이 대표님 딸이라는 거 전무님이 들고 있어요. 언제 꺼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회장님이 원하던 방식으로 쓰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민두식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공 실장은 울컥했어요. 저도 알아요. 그날 병원에서 회장님이 한 말을요. 이 애는 피가 아니어도 지켜야 할 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바꿔치기까지 감수하셨잖아요. 그 죄를 저랑 같이 짊어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요, 회장님. 그 선택이 다른 사람 손에서 흉기로 변하고 있어요. 세리 양을 지키기 위해 바꿔놨던 족보가 이제는 세리 양을 묶어놓는 족쇄처럼 쓰이고 있다고요. 민두식 눈에서 아주 작은 눈물방울이 맺혔습니다. 멈춰라. 그는 속으로 외치고 있었어요. 그만해라. 제발 애들한테 그만해. 하지만 어떤 근육도 그 절규를 대신해주지 못했습니다. 공 실장은 그 눈물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회장님. 더는 못 참겠어요. 진실을 누구한테든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적어도 세리 양을 엄마처럼 아끼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려줘야 하지 않겠냐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김선재가 들어왔습니다. 공 실장. 여기 있었네. 공 실장은 깜짝 놀라 눈물을 훔쳤습니다. 전무님. 김선재는 민두식 회장을 한 번, 공 실장을 한 번 훑어본 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회장님, 공 실장 또 울리고 있었죠? 이 사람, 요즘 눈물이 많아져서 큰일입니다. 그쵸? 공 실장은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공 실장, 나랑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여기서는 길게 얘기하기 좋지 않아요. 김선재는 공 실장 팔을 가볍게 잡고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민두식 눈동자는 문이 닫히는 끝까지 그 둘을 쫓아갔습니다. 복도 끝 작은 라운지에서 김선재는 공 실장을 창가 쪽으로 몰아세우듯 세워놓았습니다. 아까 회장님 앞에서 무슨 얘기하려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죄송하다고요? 김선재가 웃었습니다. 공 실장,
요즘 위험한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혹시 진실을 털어놓겠다. 뭐 그런 쪽으로 고민한 적 있어요? 공 실장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전무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 혼자서 벌였던 일도 아니고 저 혼자서만 책임질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 맞아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같이 책임져 주고 있잖아요. 김선재가 검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조용히 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눈도 반쯤 감고. 세리 양이 누구 딸인지 누구 손녀인지 그거 아는 사람. 새는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통제가 안 돼요. 근데요, 전무님. 공 실장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숨겨야 할 이유가 뭐예요? 대표님이 세리 양 친엄마라는 걸 알게 되면 오히려 전무님한테도 유리할 수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묶어놓을 수 있으니까. 감정은 이미 묶여 있어요. 김선재가 잘라 말했습니다. 지금도 백설의 대표는 세리 양을 딸처럼 아끼고 세리 양은 대표를 엄마처럼 따르잖아요. 굳이 혈연이라는 라벨까지 붙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라벨이 붙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더 시끄러워지거든요. 언론, 주주들, 이사회 특히 스텔라장. 스텔라장 이름이 나오는 순간 공 실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텔라 대표님이 눈치채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죠. 그 사람은 자기가 믿는 족보에 자존심을 걸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손녀라는 신념이 깨지는 순간 회장님에 대한 감정까지 같이 뒤집힐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겨우 유지해온 내부 균형이 바스러져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거였습니다. 서리와 세리는 서로를 엄마 딸처럼 여기고 있지만 혈연이라는 사실은 모른다. 민경채는 세리를 자기 친딸이라고 믿고 있고 스텔라 장은 세리를 자기 손녀라고 굳게 믿는다. 그리고 그 모든 착각과 진실을 동시에 바라보며 언제 꺼낼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김선재였다. 전무님, 이러다 진짜 세리 양이 무너져요. 공 실장이 끝내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요, 이미 버려졌다고 생각하면서 자랐고 이제는 또다시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지도 몰라요. 그때 전무님, 감당할 수 있겠어요? 김선재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감당해야죠. 내가 선택한 판인데. 대신 나 혼자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공 실장, 우리 둘이 같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끝까지 가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협박에 가까운 동행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강유통 건물 이사회실에서는 작은 비공식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많지 않았어요. 김선재, 민경채, 스텔라 장, 딱 셋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김선재가 자료를 펼쳐놓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공식 이사회 안건 올리기 전에 내부 조율을 먼저 하고 싶어서 마련했습니다. 민강유통의 향후 후계 구도에 대한 방향성 논의죠. 후계 구도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민경채와 스텔라 장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요즘 언론이 시끄러운 건 아시죠? 민 이사님 동생분, 그러니까 민세리 양을 두고 이런저런 루머들이 많아요. 회장님 손녀다. 누가 봐도 후계자다. 그런 이야기들요. 저는 그 루머를요. 그냥 루머로 끝내기엔 아깝다고 봅니다. 아깝다니요. 민경채가 낮게 되물었습니다. 고작 기자들이 써대는 소문을 회사 전략으로 흡수하자는 얘깁니까? 고작이 아니고요. 김선재가 바로 받았습니다. 대중인식이라는 건요. 한 번 굳어지면 그게 곧 진실이 돼요. 지금 사람들 머릿속엔 이미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민강유통의 미래, 젊은 여성 후계자 민세리. 이걸 우리가 부정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정식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저는 후자가 훨씬 회사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스텔라 장이 컵을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도 세리를 후계 구도에 올리자는 소리네. 네, 스텔라 대표님. 정확합니다. 그럼 왜 굳이 이렇게 돌려 말해요?
그냥 세리를 꼭대기에 올리자. 그 대신 그 줄은 전무님 쪽에 잡게 하자고 하시지. 스텔라 장의 직설에 김선재 입가가 살짝 굳었다가 다시 풀렸습니다. 저는요, 제 줄에 묶으려 한다기보다 이미 묶여있는 인연을 활용하자는 입장입니다. 민 이사님. 그가 고개를 돌려 민경채를 봤습니다. 민 이사님이 세리 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해도 이미 딸처럼 여기고 계시죠. 민경채 표정이 순간 번쩍였습니다. 전무님, 그 말은 너무 가볍게 하는 농담 아닌가요? 농담 아닙니다. 김선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보는 구도는 이겁니다. 공식적으로는 민 이사님이 언니, 세리 양이 동생.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민 이사님이 혼자 키운 딸. 스텔라 대표님 입장에서는 손녀 같은 아이. 이 정도면 이미 스토리 완성된 거 아닙니까? 스텔라 장이 턱을 괴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스토리 위에 민두식 회장의 피까지 갖다 붙이겠다는 거야? 회장님이 직접 인정하지도 않은 후계자를 우리끼리 만들어서 올리자고. 회장님은 이제 말씀 못하십니다. 김선재가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그 공백을 우리가 채워야 해요. 그게 경영진이고 가족이고 이사회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건 단순해요. 민 이사님과 스텔라 대표님이 세리 양을 공적으로도 더 전면에 세워주십시오. 저는 그 대신 세리 양이 외부 공격에서 다치지 않게 방패가 되어주겠습니다. 대신에 지배구조 정비 안건 몇 가지는 제 쪽 안을 받아주셔야겠죠. 민경채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분 구조를 전무님에게 유리하게 고치자는 말이네요. 그게 회사에도 유리하니까요. 김선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계자는 젊고 이미 대중 인지도도 쌓이고 있고 스토리도 좋습니다. 그 후계자를 안전하게 궤도에 올려줄 섭정 역할이 필요한데 그걸 누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열 몇 년 동안 회장님 사업을 옆에서 지켜본 저일까요? 아니면 이제야 조금씩 손 떼려고 하는 분들일까요? 스텔라 장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섭정이요? 듣기 좋게 말해서 섭정이지. 결국 실질적인 왕은 자기가 하겠다는 거잖아. 정치적 표현은 대표님이 더 잘하시네요. 공기가 얼어붙는 순간이었지만 바로 그때 민경채의 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민세리. 언니, 오늘 집에 좀 일찍 올 수 있어? 짧은 문자가 화면에 떠 있었고 민경채는 그 한 줄만 보고도 세리의 상태가 평소 같지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오늘 회의, 여기까지 하죠. 민경채가 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후계 구도든 뭐든 사람부터 챙기고 얘기합시다. 저는 적어도 제가 딸이라고 믿는 아이가 흔들리는 걸 두고 숫자 얘기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말은 김선재에게도 스텔라 장에게도 작은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찾아왔을 때 집에서는 또 다른 진실이 조용히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세리는 거실 탁자 위에 여러 개의 기사 캡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모녀, 손녀, 후계자 같은 단어가 화면마다 가득했어요. 이상하다니까요. 나만 빼고 다들 뭔가 아는 것 같아요. 그녀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언니는 나를 딸처럼 보고 스텔라 회장님은 손녀래요. 대표님은 또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애처럼 대해주고. 근데 정작 나는요. 내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백설이가 서 있었어요. 이 시간에 대표님. 세리야, 미리 연락 못해서 미안해.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어떨지 계속 신경 쓰여서. 백설이는 집 안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둘러봤습니다. 소파 앞으로 걸어가다 탁자 위에 놓인 기사 캡처들을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민세리가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이제는 웃기더라고요. 기자들은 저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제 인생을 저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써요. 그래서 내가 누구 딸이냐는 기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백설의 질문에 민세리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솔직히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거든요. 근데 안 중요한 척하기에는 너무 오래 궁금했던 문제라서 그래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어릴 때부터요. 저는 항상 이런 상상했거든요. 언젠가 진짜 엄마가 나타나서 다 오해였다고 말해주면 좋겠다. 사실은 버려진 게 아니고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었던 거라고.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건 그냥 동화 같은 상상이었나 싶기도 하고. 백설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짜 엄마가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둘 다 모르고 있다는 게 더 잔인했거든요. 세리야. 백설이가 가까이 다가가 앉았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왔든, 누가 낳았든, 누구 딸이든 그냥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제일 고마워. 회사에서 버티는 모습 볼 때마다 나도 같이 버틸 수 있겠다는 생각 들거든. 대표님이요? 응. 나 겁 많잖아. 근데 내가 회의실에서 사람들이 뭘 떠들어도 웃으면서 받아치는 거 보면 나도 좀 덜 무서워져. 그래서 고마워. 민세리는 내내 참던 눈물을 그제서야 흘렸습니다. 대표님, 제가요 기자들이 뭐라 부르든, 언니가 뭐라 부르든, 회장님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딱 한 사람만은요, 저를 버려진 애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 대표님이요. 백설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민세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장면을 밖에서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면 누구라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 둘, 진짜 모녀 같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 둘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요. 이 밤, 다른 곳에서는 또 하나의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들 같은 선택을 했네. 피를 지키려다가 피를 섞어버린 거지. 그는 모니터에 떠있는 두 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백설의 민세리, 친모 마이너스 친녀 관계 일치. 좋아. 너희는 몰라도 돼. 최소한 당분간은.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몇 개의 파일은 암호화 폴더로 옮겨졌고 몇 개는 따로 백업이 되었어요. 회장님, 걱정 마세요. 그가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요, 회장님이 지키고 싶었던 애도 회장님이 버렸던 피도 다 같이 써먹어 볼 생각이니까요. 어차피 시작은 회장님이 했잖아요. 저는 그냥 끝을 보는 것 뿐이에요. 밤이 깊어질수록 각자의 마음은 더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진실이 자기 편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 진실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무게부터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로를 가장 사랑하면서도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끝까지 모르는 엄마와 딸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요. 언젠가 이 모든 비밀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 쏟아져 나올 날이 오겠죠. 그날이 오기 전까지 김선재의 폭주는 더 거칠어질 거고 공 실장의 죄책감은 더 깊어질 거고 민경채와 스텔라 장의 믿음은 더 단단해질 겁니다. 그 믿음이 전부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아직 아무도 모르는 채로요.